사주에 나는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이혼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면 본인의 일을 하고 이혼의 준비를 해라. 내가 그걸 이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별 여행을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준비를 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혼이 가능한 사주가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준다고. 이혼의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점을 보시다가 이별수가 들어왔다, 이혼수가 들어왔으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없어. 이게 뭐냐면은 사주에 나는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죽어도 못 사는 거야. 일부 정사 못 해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혼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 연인이 너무 상극이고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이거는 100% 못 살겠어. 둘이 안 맞아서 못 지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도 이별이 계속 오간다고. 이러면은 만나면서 있잖아, 되게 시끄럽다고. 헤어지니 많이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이라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통계적으로 여자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 그러면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 사람 없어. 그럼 남편님들 내가 데리고 살겠냐고. 안 데리고 살거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대부분 깐다고. 여자에서 남편을 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거든. 자식이 있어버리면은 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애기가 있으니까 못 헤어지는 거야. 자식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남편은 싫어 죽겠어. 나는 얘는 정말 너무 미운데.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랑 너무 못 살겠어. 근데 애들 생각하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살 수 없이 살아. 그러다가 싸워. 그러면은 이제 홧김에 또 이혼해. 하고. 결론은 또 못하고. 왜? 얘를 생각하면 또 못하는 거야. 그러면 또 살아. 그러다가 또 화나면 또 이혼해. 그리고 짐 싸서 나가. 나가서 또 다시 돌아와.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지고. 이러는 거 반복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면 물어봐, 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혼하나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못한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이혼수가 없는데 왜 이러냐? 그걸 또 봐야 돼. 왜 이러냐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그래요. 왜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랑 얘랑 싸울 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성향이. 근데 보면 왜 꼭 한 명이 일방적으로 그런다? 남편은 가만히 있어, 이혼하자는 말 안 해. 근데 여기는 싸우면 감정이 끝까지 떨어져. 그래갖고 나는 야 이혼해 이래. 그 남편은 이혼할 생각 크게 없는데 이혼까지 간 거야, 여기 혼자. 그럼 여긴 가만히 있지. 그러면 여기 짐 싸, 집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돌아와. 그럼 이 남편 진짜 이혼할 생각이면 이 돌아와도 안 받아줘야 되지. 근데 또 돌아오면 받아준다? 그럼 이거 뭐야? 이혼할 생각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유지가 되잖아. 근데 만약 여기가 돌아서면 그러면 그냥 이혼이거든. 그러면 그래야 되지. 근데 여기 짐 싸갖고 나가면 여기서 안 나가는 걸 안다고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사실은. 1번,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못 하는 거야. 내가 돈이 되게 많아. 내가 당장 나가서 막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굳이 이 남편으로 살 이유가 없지. 그러면은 일단 딱 그 이혼을 할 때 내가 집 다 구해놓고 이거를 딱 그냥 하면은 뭐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 근데 경제적으로 전혀 독립이 안 돼 있고 뭐 소송을 걸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구말리 같아. 엄두가 안 나.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자식도 있고. 그리고 2번, 자식을 죽어도 못 버릴 것 같아. 근데 이 자식을 데리고 내가 얘네를 데리고 살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주지는 못하겠고,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아. 그러면 그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이혼 못해요. 아니 나는 무당이니까 이혼을 못하는 상황이 다 보인다고. 그럼 이혼 못해요? 자,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 슬프기만 해. 이거는 슬프기만 하거든. 결론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삶만 불행해. 그래서 제가 주는 팁이 뭐냐면, 둘이 이렇게 살면 결론은 본인만 말라가. 나만 마른다고. 결론은 이혼 못하면서. 이혼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면 본인의 일을 하고 본인의 이혼의 준비를 해라. 내가 그걸 이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별 여행을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별 여행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 본인이 내가 지금 나가서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울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편한테 양육비를 얼마를 받아낼 그게 있어야 되고 변호사 다 알아봐서 우리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얼마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갔을 때는 이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 이혼하자는 말을 하면 이 말에 무게가 있어. 이혼의 준비가 돼야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안 되면서 다시 돌아올 거면서 계속 말로만 이혼하자고 하면 되냐고. 안 된다고. 그게
정말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이혼 못해요. 근데 왜 자꾸 이혼하자 그래? 그러면 막 울어. 속상해서요. 아니 속상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빨리 이 사람한테 가지고 가야 될 거가 버리고 가야 될 거 빨리 구별해라. 남자 안 고쳐지거든?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봐. 이 단점을 내가 커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이별 여행 준비하고 될 것 같으면 다 묻고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거야. 애들 아빠로서 애들을 못 버릴 것 같으면 부모의 역할을 잘해줘야 되거든. 불행하게 살면 애들도 불행해. 이게 뭐냐고. 각자 살면서 행복하게 주는 게 맞거든. 사주에 이혼이 있어. 근데 질질 궁상 떨어서 이혼 못해. 이런 경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준비를 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없더라도 준비를 해놓는 것과 이 남자랑 평생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내가 언제든 이 남자랑 헤어질 수 있지만 사는 동안에는 잘 살아야지랑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가 아니라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내가 언젠가 내가 진짜 이 남편을 떠날 수 있을 때, 마음의 준비가 다 됐을 때는 떠날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은 아이들 아빠로서 필요하니까 내가 잘 맞춰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못 헤어질 거니까. 결론은 못 헤어질 건데. 너 이혼수 있어, 이별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피하려면 그게 이혼이 가능한 사주가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준다고. 준비하세요. 이혼의 준비를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혼의 준비를 하고 짠짠짠 도장을 몇 년 안에 찍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해줄 때가 있고, 이혼이 없다. 여기는 이혼 없어요. 여기서 안 놔줘. 여기서 안 놔줘서 이혼을 못해. 여기는 있는데 이혼이 여기에 남편이 없어. 이러면 이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남편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남편의 잘못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찾든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별수가 들어와. 연인이야. 연인이 더 웃겨. 이 남자가 아닌 걸 알아. 내가 알아. 너무 아니야 이 남자는. 근데 맨날 고민해. 이 남자는 아니야. 난 알고 있어. 근데 못 헤어져. 왜? 너무 사랑해.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날 첫날 고민해봐. 못 헤어져. 내가 얘를 좋아하고 얘를 헤어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헤어지냔 말이야. 그러면 빨리 생각하라고. 내가 얘랑 헤어지고 나서 소주를 먹고 있을 거면 못 헤어지는 거야. 근데 얘랑 헤어지고 어머 너무 행복해. 나는 완전 독립이야.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들면 헤어질 수 있는 거거든. 홀가분한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남자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헤어지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냐고. 못 만나. 그러면 이 남자가 아닌 것 같고 헤어져야 될 것 같을 때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내가 마음을 떼는 준비, 내가 헤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서서히 발을 떼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좀 몰래 소개팅도 하고, 예를 들어 다른 데 이렇게 통로로 찾아서 다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선생님 저는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요. 오빠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잘 하려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가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평생을 꿈꿔보라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의 평생이 그려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못 헤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랑 살면 돈은 없을 것 같지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거는 살아야 돼. 근데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왠지 외로울 것 같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별수가 들었다, 이혼수가 들었다는 수는 들 수 있다고. 정확하게 내 사주에 이혼이 있냐를 봐야 된다고. 이혼이 있으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 이혼이 없으면 백날 첫날 이혼해봤자 얘기해봤자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따로 사는데 법적으로 또 이혼 안 해요. 이게 희한하게 돼요. 이혼수가 없으면.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 되냐 그건 아니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사주적으로 이혼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남의 이목을 많이 신경 쓰고요. 그리고 나보다는 자식이 우선인 사주들이, 여기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희생적인 사람들이 내 자식을 먼저 보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못해. 결단을 잘 못해. 사주에 안정이 깔려있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러면 그걸 좀 깰 필요도 사실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 이별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내 마음가짐을 없다면 달리해야 된다. 그래야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 어떤 남자랑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남자랑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남자가 달라져.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자도 달라지거든.
서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잖아. 그거 그냥 예쁘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부가 됐든 연인이 됐든 따뜻한 말 한마디, 애썼다는 말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력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랑하시고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